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곰탱이님 반갑습니다. 네, 쌈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사연으로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매번 이렇게 쌈무님 이야기만 듣다가 음, 인터뷰 해보는 게 처음인데 좀 떨리기는 하네요. 네. 화이팅. 근데 제가 조금 전 듣기로는 야간 일 하시고 조금 전에 깨셨다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잠에서 깬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가족이나 회사 선배들한테 좀 약간 자는 척을 하면 안 되는 목소리를 학습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자다 깬 목소리는 안 내려고 연습을 많이 한 목소리예요. 최적화됐네요. 안 들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들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자다가 뭐 했냐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나 듣고 맨날 집에서 잔다고 그래서 제가 곰팅이에요 별명. 아, 자, 곰탱이님 오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전화드렸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20대 초에 직장 생활하는 도중에 지하실에서 점검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첫 직장이었거든요. 좀 음. 약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나도 이제 이 회사 다니니까 좋은 회사였거든요. 좀 약간 설레이게 들어가서 저쪽에 지나가는 아저씨들 보면서 저런 회사 옷 입고 이렇게 다니면 나도 기분 정말 좋겠다. 설레게 이제 정문을 지나서 이제 입구를 들어갔는데 딱 제가 일할 사무실 앞에 도착하니까 다 낡아빠진 문에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좀 설비는 다 노후돼 있고 선배들은 괴팍해 보이고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담배 연기가 뿌옇게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맞나 내가 이게 입사 지원을 한 회사가 맞나 생각을 했는데 한 3개월 이후에 월급이랑 보너스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맞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한 거죠. 예. 금융치료.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은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뒤따라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제 일 배우고 이제 공구 사용법 배우고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 점검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제 이야기의 본론이 될 지하실 점검 이야기예요. 우선 잠깐 설명을 하자면 지하실 룸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길이가 1km가 좀 넘고 지하실 위쪽에는 기계가 있어서 진동이 엄청 심한데 지하실로 들어가면 이 진동 때문에 마음에 좀 약간 불안한 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람이 아, 진동을 느끼면 좀 약간 불안감이 좀 발생되거든요, 몸에. 그쵸. 아까 말했듯이 지하실 길이가 대략 1km가 넘어요. 와. 그러니까 도는 게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몇 번씩은 왔다 갔다 거리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지하실에 이제 조명도 없어서 말씀드렸듯이 노후도 많이 됐고 설비들도 이제 막 밑에 있으면 기름도 뚝뚝 떨어지고 그래 갖고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바닥에 기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 뭐 어디서 물이 새진 않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LED 랜턴이 꼭 필수였어요. 근데 지하실 이것저것 점검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화재가 갑자기 일어났을 수도 있고 배관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 거기 안에 이제 CCTV도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배랑 일을 하면서 점검 다닐 때는 별일 없이 다니고 룸마다 확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룸마다 전화기가 있어요. 이 전화기가 되게 낡은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전화기가 아니라 공장에서 쓰는 되게 크고 전화벨 소리도 엄청 크고 비상벨도 울리는 그런 전화기였나? 아무튼 제가 아는 공업용 전화기는 그 네. 사진처럼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화면에 띄우는 이런 사진이죠. 네, 그렇게 생긴 전화기인데 되게 오래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전화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전화가 와? 이런 느낌으로 보일 정도의 음. 전화기고 근데 이제 선배가 그 전화기가 울리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울린 적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고나 이런 게 크게 화재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지하실 점검하다가 바로 문제 생기면 CCTV 보던 분이 이제 전화를 갑자기 해서 거기 무슨 일이 터졌으니까 조심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만약에 갑자기 가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사무실에 전화해서 저희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몇 명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했던 전화기예요. 그래서 혹시 휴대폰이 아예 안 터지나요?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네. 특성상
그 당시에 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또. 아. 그러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지금은 회사 내에 공유기를 많이 설치해 놔서 상관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공유기도 많이 있지도 않고 무전기도 좀 약간 좋은 걸 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하실을 선배랑 돌면서 이게 이것저것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야근 때 지하실 룸 1번부터 5번까지 혼자 돌아보라고 선배가 시킨 거죠. 거의 도는 시간이 11시에서 새벽 1시. 좀 애매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이제 선배가 자, 여기부터 네가 시작해서 돌아봐. 알겠어요, 형. 제가 뭐 여기부터 돌면서 형 만나는 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갈게요. 이렇게 하고 말을 한 다음에 LED 하나 들고 딱 들어갔죠. 처음에 출발하는 그 룸 그쪽을 1번이라고 할게요. 출발한 1번 룸은 사람이 약간 많이 왕래가 있어 갖고 그쪽은 조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거기서 "저기요." 이렇게 하면 밖에 그 근처 지나가는 사람이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라 문제없이 그렇게 해서 1번을 점검을 했어요. 1번 점검하면서 설비는 이상이 없나,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되나, 뭐 기름은 얼마나 와 있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슬슬 이제 2번부터 3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두워져요, 지하실이. 이게 지하실 밑에 물도 좀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습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찝찝한 게 되게 많아 갖고 움츠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 또 처음이기도 하고 신입이 뭐를 알겠어요. 뭐 그런 거 하면 찝찝하고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하다가도 그래도 이젠 혼자 해 보는 거고 인제 책임감도 갖고 해서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그 당시에 또 지하실에서 담배도 좀 피고 혼자 이렇게 쩔렁쩔렁 걸어가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 문제점에 도착을 한 거예요. 4번에서 5번 넘어가는데 이제 약간 길이 좀 안 좋아요. 넘어가면서 '아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나도 이거 하고 빨리 가서 선배랑 쉬면서 간식이나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서 한 5분 넘게 들어갑니다. 뭐 이것저것 설비 보면서 워낙 이제 설비가 5번 룸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제 어. 집중적으로 잘 보면서 '뭐가 있나?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와 진짜 크네.' 막 이러면서 보면서 혼자 이렇게 이것저것 확인을 하는데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랜턴 비추면서 천천히 확인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 있던 전화기가 따르르르르르 하고서 엄청 큰 소리로 울리는 거예요. 음. 깜짝 놀랐죠 그때는. 왜냐하면 이게 지하실에 있는데도 약간 그 진동이나 이런 소음이 살짝 있어 갖고 그런 소리가 한 번에 그렇게 크게 들릴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룸이 좀 약간 크기가 있으니까 그 전화 벨소리가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뭔 소리지?' 하고서 딱 5번 룸이 마지막이니까 5번 룸 옆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데 한 5 미터 정도 거리에 전화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무전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공장 같은 데서 쓰는 전화기라 '벨소리가 크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놀란 마음 가다듬고 걸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점검자 곰탱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딱 말을 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전화를 받았는데. 근데 전화기에서는 노이즈 소리 있잖아요. 그 약간 작게 그냥 소리가 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끊었어요 처음에는. '뭐 혹시 혼선이 된 건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끊고 바로 뒤돌아서 계단 쪽으로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따르르르르르 하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소리가 가까이서 들으니까 더 큰 거예요. 이게 그쵸. 좀 약간 심장이 울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 뭐야.' 하고서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곰탱입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했더니 또 똑같이 노이즈 씩 소리 들리길래 끊었죠. 근데 이제 생각으로 선배가 제가 첫 점검을 하니까 이제 동생 걱정되니까 '연락 한번 해본 거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음. 했어요. 근데 다시 뒤돌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또 한 번 울리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있는데 좀 약간 짜증이 나죠. 근데 예 또 아까지 "곰탱입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통화가 좀 안 좋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또 노이즈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가. 그래서 '에이 뭐야.' 하고 다시 끊고
뒤돌았는데 이제 약간 기분이 이상해서 CCTV로 선배가 다른 사무실 가서 보고 있는 줄 알고 장난치지 말라고 CCTV 쪽에다가 선배님한테 "아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서 다시 등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그 상태에서. 아 이 선배가 나를 갖고 노나? 그 당시에 좀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좀 있었거든요. 사회 초년생이고 좀 객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 형 장난 좀 그만 치세요. 한 번, 두 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을 하고서 전화를 그냥 바로 끊었어요 제가. 음. 기분이 좀 약간 상해서 전화기 코드를 뽑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점검을 또 와야 되니까 그때 다시 꽂아 놓으려고 장난치는 것 같아 갖고 전화 못 걸게 하려고 저도 좀 장난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전화기를 들어서 이렇게 뒤편을 딱 봤는데 코드가 꽂혀 있지 않더라고요. 어? 아니 그 코드가 꽂혀 있지 않다기보다는 코드가 연결돼 있는 전선이 있잖아요. 네. 전선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흔들어서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제가 한 3 초, 5초 동안 서서 '어? 전화기가 무선인가? 아닌데? 무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지하실에선 이렇게 공장에서 무선으로 쓰기 힘들 텐데? 무선 전화기 전화기 이런 게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화기가 울릴 수 없는데? 아 전화기가 고장 나서 울린 건가? 그거 전화기 노이즈는 뭐지?' 막 하면서 머릿속에 3 초 이런 얘기가 3 초도 안 되는 사이에 막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오. 손이 전화기를 잡고 있다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손이 갑자기 끄트머리 쪽부터 바르르르르 떨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갑자기 한 번에 쫙 올라오더라고요. 황당하죠 저도. 그런 음.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운 일이라고 해 봤자 가위 눌린 게 몇 번 그런 거 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꿈인가?' 하고서 전화기를 다시 원래 있던 곳에 이렇게 올려 놓고 이걸 내려놓고 바로 뒤돌면 무서우니까 뒷걸음질로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계단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단에 이렇게 손이 딱 닿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 올라가는데 계단 중간쯤 갔나? 전화벨이 다시 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따르르르르르르 막 이게 '나 혼자 이 소리를 나만 듣고 있나?' 막 이러면서 생각도 안 나오니까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너무 듣기도 싫고 '이 자리를 지금 내가 벗어나야지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계단이 길지도 않아요. 한 2 미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단 그 끝에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 몇 초가 걸렸는지 이런 생각도 안 들리고 막 헥헥거리면서 숨도 못 쉬고서 올라왔는데 딱 지상에 올라오고 나서 느낀 점이 뒤에서 누가 자꾸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네. 당시에. '아 안 되겠다.' 뒤도 못 보고 그냥 사무실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선배가 혼자 간식하고 이제 컵라면 세팅하면서 "야 우리 야식 먹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표정은 상기돼 있고 막 이렇게 호흡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배가 "너 표정 왜 그래? 뭐 고장 났어? 뭐 일 났어?"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아니 형 5번 지하실에 그 전화기 뭐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5번 전화기 그때 얘기를 해 주시는데 5 번에 지하실에 있던 전화기는 자기 회사 다닐 때부터 고장 나 있었대요. 음.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들으실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공장에 전화기가 고장 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안 예. 고칠 이유가 없는데. 안 고칠 이유가 없는데 5번 놈은 크게 이제 화재나 이런 위험성이 없고 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때였어요. 안전 예. 불감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 괜찮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치우지 않고 만약에 안전팀이 왔을 때 "아니 전화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만 설치해 놓은 전화기였던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전화기 전선도 찢어져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하실에 있던 얘기를 선배한테 좀 약간 떨면서 떨리게 말을 했더니 선배가 좀 의아하게 표정을 하더니 "에이 너 이게 잘못 들은 거겠지. 너 졸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장난치시면서 그냥 저도 이제 그 잠깐 쉬면서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표정이 안 좋아 있던 저한테 선배가 한숨 쉬면서 "얘기해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선배도 이제 더 고참이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 고참에 대해 들은 얘긴데 이제 공장이 지어진 때가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 그 음. 당시에 공장을 지을 때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분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됐어요. 음. 지금도 안전사고다 뭐하다 하면 이제 공장 같은데 이런 얘기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전에 대해서 좀 약간 더 무지했겠죠. 그분들이 음. 더. 오히려 그분들은 안전보다도 돈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시고 건설을 하시면서 많이 다치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그 지하실을 설계하면서 건설하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공장 다 지어지고 나서 공장 설비도 돌리고 점검도 하고 일도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때마다 이제 헛것을 좀 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지하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일하는 현장에서, 공장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도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니까 고사까지 지냈대요. 아. 원래 그 공장에서 미신적인 걸 좀 많이 믿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건설 음. 쪽이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사를 지내셨대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 뒤로는 그런 일도 싹 사그러들 때였대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어떻게 보면. 선배는 얘기해 주고 다독여 주면서 "야 이런 것도 듣고 저런 것도 듣는 거지." 하면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이제 한스럽고 안타까우면 그렇게 나타나셔 갖고 전화기 같은 걸로 장난을 치셨을까 막 이런 느낌도 들고 음. 그렇게 막 서글픈 생각도 들고 안타깝고 이렇게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음. 근데 더 착잡한 건 제가 또 점검 갈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 당시엔 '아이씨 남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셌기 때문에 음. 그냥 '그래 가자.' 하고서 인제 랜턴 들고서 이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1번 룸부터 이제 다시 천천히 돌면서 좀 떨리긴 해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면서 4번 룸 점검을 마치고 5번 룸 앞에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때 처음 인제 그 전화기 소리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그래도 잠깐이나마 '선배님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부디 좋은 곳 가시길 빕니다.' 라는 식으로 잠깐이나마 이렇게 눈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5번 딱 들어서니까 소름은 살짝 끼치는데 그때 전화기는 울리진 않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무사히 점검하면서 복귀를 했죠. 예 선배가 "이번엔 별일 없었지?" 그러니까 "형 놀리지 마요. 무서웠어요." 이랬더니 "그게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선배는 계속 잘못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있으면 해코지하려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의문점을 살짝 남기시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뭔가 아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뒤로는 인젠 제가 회사를 다닌 지 좀 오래됐는데 그 뒤에는 아무 이상 없이 점검 다니면서 이제 설비 하나하나 더 늘어가고 그러니까 지하실에 이제 전등도 좀 여러 가지 설치하고 노후된 전화기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기 사진을 못 보내 드렸던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아. 버렸으니까. 지금은 랜턴 없이 점검 다니면서 확인하고 안전도 제대로 지켜지면서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그 4 번에서 5번 넘어갈 때는 뒷골이 서늘하긴 하네요. 예. 궁금한 점이 지하에 예. 그때 당시에 전등이 없었던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전등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0 미터 걸어가면 전등이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원래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나 아니면 제한이 있을 때 막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왜냐면 막내들이 봤을 때는 "어 형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좀 약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면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음. 제출이 돼 갖고 근데 이제 선배들이 볼 때는 '뭐 맨날 다니는 길인데 뭐 상관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서 익숙해지기도 하고. 예.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전등이네요. 전등이라기보다는 그 지하실이 효율적이지 못하죠. 아직도 음. 무섭습니다. 예 거기는. 그러면 아직도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긴 한데 지하실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하나 더 있는데 음. 지하실에서 하나 더 겪었던 일이 있거든요. 지하실에서 이제 4 번에서 5 번으로 넘어가는 길 바로 다른 편에 또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길에서 이제 그쪽으로 한 50 미터 걸어가는 길인데 저쪽 끄트머리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지하실에는 우리 빼고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누구지?' 하는 마음에 지하실 50m를 그걸 후다닥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그쪽도 이젠 조명이 없는 데예요. 그쪽에 사람이 없고 오른쪽을 보니까 벽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살짝 움푹 들어가져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음. 그때 랜턴을 좌우로 살피면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여기서 사람이 지나갔는데?' 하면서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뒤돌아서 도망쳤죠, 그 자리를 바로. 이런 일도 하나 있었고 지하실에서 또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젠 아래로 숙이고 내려가는데 그때는 또 낮이었어요. 그 구간에서 사람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하는데 갑자기 그 다리가 왼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가. 음. 그래서 '아 선배인가 보구나. 낮에 그 설비 공사하면서 선배가 저쪽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바로 따라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이게 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또. 그 당시에 이젠 선배들한테 "선배 혹시 지하실에 오신 분 계세요?" "무슨 소리야. 지하실에 지금 아무도 안 내려가 있는데 혹시 뭐 다른 분들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야 아래쪽은 작업 없고 위쪽 바빠. 빨리 올라와." 이렇게 해 갖고 그 일은 음.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음. 아까 지하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배랑 만나는 구간이 있었어요, 예전에. 음. 그러면서 어디 다른 사무실 가서 얘기를 하려고 보는데 그 사무실 들어가서 자재를 쌓아 놓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 곳이 한 2층 건물 높이에요, 자재 크기가. 그래서 엄청 높은 데잖아요. 근데 그쵸. 선배들은 선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젠 초면이니까 좀 쭈뼛쭈뼛하면서 앉아 갖고 그냥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서 바깥에 이제 환경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자재 위에 어떤 아저씨가 뒷짐지고서 아래쪽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 높은 데를 저렇게 걸어 다니시나?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선배들이 "야 넌 뭐 얘기 안 하고 뭐 하냐?" 그래서 "아 형 근데 저 위에 사람 돌아다녀도 돼요?" "뭔 소리야. 저기 사람이 어딨어. 저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있어." 이러는데 "아니 형 저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먼 거리였는데 그 사람 착용한 안전모나 이런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을 해 보니까. 그 회색계 맞았나요? 옛날 작업복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회색빛이었어요. 음. 잿빛 같은 느낌 옷이.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맞아. 잿빛 같은 옷을 입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선배들한테 "형 그러면 저 위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랬더니 "야 저기 사람이 못 올라간다고. 야 크레인으로 올려줄래? 거기 올라가는 계단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좀 약간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무마시켰어요. 나중에 저도 이제 선배가 되고 알고 나서 보니까 선배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그런 거에 아. 대해서. 겁나서 예. 그만둘까 봐. 겁나서 그만두는 것도 있고 또 이게 2 부에서 2 부로 전해지다 보면 음. 사람들이 겁먹고 그럴까 봐 그 약간 쉬쉬하는 경향도 있고 그냥 많이 무마됐었죠, 그 당시에. 근데 예. 왜 순찰을 혼자서 돌죠? 그 당시에 인원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한 명은 위쪽 지상을 점검을 하고 음. 선배들이 대부분 그 중요 설비들은 많이 보셔야 되니까. 음. 후배들은 그나마 쉬운 지하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쉬운 게 아니었고 떠넘긴 거 아닐까요? 약간 그 생각도 듭니다. 저도 선배가 돼서 느끼는 건데 그게 좀 더 지하실이 무서워서 후배들을 보내는 거 아닐까. "네가 지금 여기서 못 버텨내면 너는 나가리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게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버티는 거 이게 좀 음. 참을성, 인내는 이렇게 많이 길러지더라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노가리 까면서 노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그 지하실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산업안전관리사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그쵸. 예. 형식적으로 눈으로 대충 보고 넘기고 이러면 안 돼요. 다른 회사 다니시면서 좀 요즘도 그렇게 다치시는 분들 얘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남일 같지도 않고 마음 한편이 불안도 하고 그러는데 일하시는 분들 다 안전하게 일하시고 어느 집 가면 또 한 집에 가장이시잖아요. 가장이시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어머니기도 한데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예. 되려면 사업주가
철저하게 그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또 공장에서 순찰을 돌다가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겪었던 일이거든요. 이 일이 제가 이제 살면서 진짜 무언가는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일주일 동안 산 쪽에 있는 절에서 기도하면서 겪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고 이 사람 거짓말 아니야? 이럴 정도로 느낄 정도의 얘기라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그래도 거짓은 없이 말해야 돼서 7일 동안 있었던 일이라 정리를 하느라 좀 약간 걸리긴 했는데 정리는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인터뷰 일정 잡아가지고 다음 인터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뿅. 뿅!